오늘 생각보다 강의는 짧을 것 같습니다. 예, 짧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그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네,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너무, 네. 자,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운의 박보성입니다. 네. 자, 2022년인가? 1년인가? 이제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네. 2021년인가? 네. 자, 2021년 마지막 강의. 그죠? 진짜 아쉽습니다. 네. 눈 깜빡하면 한 살 더 먹는 2021년 마지막 강의 23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자, 케미포비아. 네. 원래 한 펜 하나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야, 이제 정말 쥐어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복합적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윈슬로우 시럽이라는 게 있는데, 딱 봐도 되게 좀 옛날 것 같죠? 1850년대 나온 시럽인데, 이거 민슬로라는 분이 뭐냐면 간호사예요. 네, 간호사. 간호사인데 이분이 간호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빨이 아프고 이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좋은 약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윈슬로 시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강의를 5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언뜻 봐서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다행, 천만다행. 자, 이 윈슬로 시럽이라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먹이면요 아이들이 바로 잠이 듭니다. 예. 그리고 쭉 자요. 어떤 아이들에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이를 안 낳으셨나요? 예. 갓난아기들 조그만 아이들 계속 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쭉 잡니다. 그리고 좀 큰 애들한테 먹여도 쭉 자고요. 어른들이 먹어도 잡니다. 네. 그래서 야, 이런 기가 막힌 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 병에 25센트인데 시럽을 먹어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쯤 천사 같은 눈으로 반겨줍니다. 이게 이렇게 실제로 써있어요. 꽤 오래 자죠. 근데 이게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2차 산업혁명 때예요. 막 공장이 막 바쁘게 돌아가고 이럴 때라서 이 당시에 맞벌이 부부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챙겨줘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요 민슬로 시럽을 먹이면 애들이 일하고 나갔다 오는 동안 자고 있어. 기가 막힐까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대박을 칩니다. 5분 만에 잠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던 의약품을 이용해 만든 거예요. 자,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약을 섞어가지고 성분을 섞어가지고 만든 약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미친 듯이 팔리다가 이게 소문이 나면서 유럽에까지, 즉 노동자들이 우리 산업혁명 노동자들이 이게 없으면 일을 못 상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또 대박이 났냐? 고아원, 보육원 이때 막 맡기는 데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유닌슬로 시럽을 쫙 뿌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모자른 겁니다. 이 너무 잘 팔리니까 모자라가지고 그 당시에 좀 왔다 갔다 몇 킬로 거리가 되는 약국을 찾아 헤맬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요.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 1849년이니까 185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911년도에 판매가 금지돼요. 1911년도. 그럼 50년도에서 11년도 했으니까 정확히 60년. 60년 동안 잘 팔리던 걸 딱 멈췄어요. 역시 짬밥. 윤 여사님 짬밥이 되니까 바로 나오시네. 자, 얘의 원료는 뭐였냐? 바로 알코올. 그리고 캐나비스 인디카. 이게 대마초입니다. 그리고 클로폼. 그리고 몰핀. 네.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날 텐데, 그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술에다가 아편 넣고, 대마초 넣고, 몰핀 넣고, 그 뿅 가는 클로로폼 넣은 거예요. 와, 이걸 누구한테 먹였다? 아이들한테 먹였다.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근데 왜 몰랐냐? 자, 이 성분들이 마약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부작용을 몰랐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 먹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 게 아니라 뭐야 어떻게 됐다? 혼수 상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약에 취해가지고 혼수 상태가 된 걸 잤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당시에 워낙 질병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죽었습니다. 쉽게 죽는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약으로 죽었더라고 어떤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고 봤더니 야 마약 중독으로 죽었구나. 난리가 났겠죠. 자 이게 60년 동안 팔린 약입니다. 아찔하죠. 자 바로 케미포비아는 뭐냐면 화학, 케미컬 포비아 혐오. 아까 누가 써주셨는데 저는 영어에 약해서 포비아가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혐오한다. 즉 우리의 몸과 건강을 망치게 하는 뭐 플라스틱, 화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꺼려하는 즉 웰빙 시대의 어떤 컨셉,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풍요롭게 하는 그러니까 모자랐던 시대가 아니라 안전하고 좋은 걸 찾는 시대가 왔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요즘 시대입니다. 자,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당연히 화학약품으로 이루어진 화장품입니다. 네, 대부분 화장품 좋은 거 써야 돼. 그리고 세정제, 살균제, 휴지, 기타 등등 세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더라. 자, 그래서 제가 1번 볼게요. 1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화장품 하면 뭐가 떠오르죠? 파라벤. 뭐 우리 시크릿 지금 오늘 1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굳이 제가 파라벤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2014년도에 파라벤 강의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파라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이 오픈된 건 2005년도예요. 근데 시크릿은 처음부터 뭘 썼다? 다시 제가 이거 밑에 거 잠깐 볼게요. 혹시 림프절 아시나요? 림프절? 제가 바디 오일 솔트 할 때 림프절 마사지 하시라고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죠. 조금 건강에 대한 거 검색해 보시면요. 림프절 마사지를 해야 된다. 림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림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하수 같은 건데 여기 나쁜 게 쌓여요. 나쁜 게 쌓여서 막히고 문제가 일으키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림프절이 붙죠. 그래서 아픈 분들 여기가 붙는 거예요. 여기랑 뭐 사타구니랑 막 겨드랑이랑 막 혹 같은 거 잡히잖아요. 이게 림프절이에요. 근데 파라벤도 역시 몸에 안 좋은 게 어디로 갔다? 림프절에 쌓이더라. 네. 그래서 수술하면은 뭐 유방암이나 뭐 이렇게 난소암만 뭐 샴푸 냄새 난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고. 파라벤 같은 것들이 그런 림프절이나 암의 성분이 검출된다는 걸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파라벤이 안 좋다.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고 나쁘다. 특히 아이들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말 99%가 썼어요. 99%가. 근데 모르고 쓴 거죠. 아까 그 윈슬로 시럽처럼 모르고 썼는데 이게 이슈화가 된 게 2004년인가 그래요. 2003, 4년부터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여성암을 일으키는 것 같아. 막 뭐가 이슈화 돼서 이게 진짜 막 이렇게 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시기는 제가 느끼기에 2016년쯤으로 봐요. 2017? 한 요때쯤. 요때 아메이고 뉴스킨이고 흔히 말하는 뭐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기업들도 다 파라벤 쓰고 있었는데 요때쯤에서 소리 소문 없이 페녹시 에탄올로 싹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시크릿이 대단하다는 건 이 파라벤 없음 마크가요. 그때 나온 게 아니라 2005년대부터 나와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99%가 예 할 때 1%가 아니요 했던 회사가 어디다? 시크릿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좋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돼서 아예 마크까지 찍었다는 건 굉장한 거죠. 남들이 다 따라할 때. 만약 지금 이랬다면 사실 큰 어떤 메리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화장품 파라벤 쓸까 안 쓸까요? 지금 파라벤 거의 안 씁니다. 지금 한 99%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다만 어디 쓰이냐? 자, 우리 파라벤 안 쓴다. 뭐 기타 등등 나쁜 물질 안 쓴다. 우리 그린라이트 때 알려드렸죠. 이것도 살짝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 쓰이냐면요. 파라벤은 바로 연고에 씁니다. 연고. 우리 뭐 리도맥스 아이들 연고 아니죠. 그 순한 피부라고 써있지 아이들이라면 전혀 없어요. 순한 피부에 쓰여 뭐 연고예요. 무슨 치질 연고, 뭐 여드름 연고 잘 보시면요. 뒤에 첨가제, 보존제 딱 보면 파라옥시 벤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라벤 쓰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약 같은 경우는 원료명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파라 옥사 옥시 벤조산 메틸, 파라 옥시 벤조산 프로필, 이거 다 파라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뒤로 넘겼는데 여기 볼게요. 잠깐만. 예, 여기 보시면 나쁜 순서가 부틸이 제일 나쁘고 프로필, 에틸, 그나마 메틸이 그나마 독성이 좀 적다고요. 어쨌거나 약에는 들어가고 있다 현재. 화장품에 거의 다 빠졌지만. 아, 찝찝하죠? 근데 약을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기똥차게 우리 시크릿이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네. 피부에 사해 원료로 인한 피부에 특화된 효과들이 나더라.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 완화, 피부 보습, 피부 진정, 그리고 어떤 수분 공급, 기타 티트리의 어떤 항균 효과. 자, 핸드크림도 놀랍게도 이런 효과들이 있죠. 물론 약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이런 효과를 비스무리하게 보더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연고를 바른다는 건 굉장히 찝찝하죠. 근데 우리가 시크릿 제품 바른다는 건 효과만 있다면 땡큐. 물론 여기에도 이것도 옛날 제품 레드라인부터는 정말 아주 안전한 원료들만 쓰이는데 실제 예전 제품들에도 예를 들면 뭐 바디버텐 향료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알러지 유발. 그럼 이제 애기 엄마들 중에 이제 조금 좀 깐깐한 분들은 야씨 향료도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막 안 써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택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애기 뭐 이렇게 발진 나거나 피부에 트러블 나면 뭐 발랐까요? 그냥 파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명하다면 저는 시크릿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계란입니다. 2017년도에 살충제 계란이 있어요. 살충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계란에 살충제가 들어있다. 되게 충격적인데. 자, 이게 왜 그랬냐면 바로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를 뿌렸는데 이게 많이 뿌리다 보니까 몸이 아니죠. 닭 속으로 흡수가 돼서 계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되게 안 좋은 걸 먹으면, 임산부가 안 좋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한테 가죠. 이런 것처럼 닭이 살충제를 뿌렸더니 알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살충제가 위험했던 이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가 뭐였냐면, 계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먹죠? 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하니까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가열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살충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네. 그리고 또 이 비펜트린이라는 건 더 안 좋은데 얘도 지금 계란 속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부적합 농가 50곳 해가지고 딱 떴죠. 여기 보면은 친환경 농가라고 써져 있는데도 다 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헬스합니다. 지금 건강해요. 건강 막 챙기고 있어. 주로 뭐 먹죠? 단백질 우리 시크릿 쉐이크 드시나요? 네, 물론 그런 분도 많지만 보통 계란 아니면 닭가슴살이에요. 막 3, 40개씩 드시는 분도 있어. 자, 그럼 뭘 먹었다? 그 당시에 살충제 먹었다. 네. 이걸 많이 먹으면 피부가 장기가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찝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사육 환경 때문에 그래요. 닭이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갇혀있나요? 네, 돌아다니면서 진흙에 구르면서 막 균도 떨어뜨리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 애들인데 어떤 우리 수요의 특성상 공급에 의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 놓은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 이 닭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닭 한 마리의 공간이 A4 용지랍니다. A4 용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A4 용지 안에서만 있다가 죽어요. 근데 더 슬픈 건 15년 이상 사는 닭인데 보통 몇 개월 안에 하늘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뭐 제가 동물 보호자는 아닌데 뭐 어쨌거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닭들아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는데 자, 여기서 자랐던 닭들이 좁으니까 몸이 약해져 안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그럼 병에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걸리겠죠. 그래서 뭘 뿌린다? 항생제.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퍼지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막 뿌렸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좁아지죠. 서로 따닥따닥 붙죠. 그럼 얘네들 몸에 뭐가 있어요?
기생충이나 털들이 많을 거, 뭐 벌레가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붙으면 퍼지겠죠. 그래서 뭘 뿌린다? 살충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살충제, 항생제는 어쩔 수 없이 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네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면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출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닭은 어떻다? 작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킨집이 머리를 썼죠. 한 마리 시키면 어떻게 돼요? 1+1. 두 마리가 왔지만 막상 보면은 외국에 있던 분들이 보면 자기 나라의 닭 한 마리보다 거의 비슷비슷해.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왔다? 이게 동물한테도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고 우리 웰빙을 해야 되니까 동물도 안전하게 동물 복지의 닭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동물 복지닭이에요. 이해되셨죠? 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번호가 날짜, 뭐 생산 날짜 쫙 적혀 있고 마지막에 1, 2, 3, 4가 찍혀 있어요. 자, 3, 4번은 케이지. 4번은 완전 닭장. 3번은 조금 넓은. 4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하여튼. 그다음에 2번은 조금 방목한 이렇게 풀어놓는데 사육장 안에서 풀어놓은 거고요. 1번은 거의 자연 환경에서 풀어놓은 닭이에요. 여러분은 뭘 드시겠습니까? 최소한 1번 아니면 2번 먹자. 그죠? 자, 근데 우리 시크릿 닭을 제가 딱 꺼내보죠. 딱 봤습니다. 저 모르고 봤어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딱 봤더니 12월 7일 생산 끝에 자리가 뭐예요? 1번. 아, 자연에서 풀어놓은 닭이구나. 아, 안심된다. 아, 시크릿 플러스 상한홍원 알라뷰. 전 계란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농장까지 써 있고요. 검출이 안 됐다라고 다 이렇게 증명서까지 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자, 살충제, 항생제로부터 안전하고 파프리카 메리골드 얘 색깔이 어떻죠? 노란색이죠?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노란색, 주황색, 베타카로틴. 그래서 시크릿 계란이 주황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 아니라 그 막 밀가루 같은 사료 먹인 애들이 아니라 곡물과 이런 아주 그 베타카로틴이 많은 걸 먹였으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애들을 먹었으니 이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격은 높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차이야 저는 정말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계란 대박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벌써 잊으셨을 수 있는데 생리대 파동이라고 있었어요. 저도 날짜를 기억을 못했었는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2017년도입니다. 건강한 여성분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생리대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 생리대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출산과. 그죠? 근데 이 생리대가 왜 난리가 났으냐? 당연히 안전하고 좋을 거라고 믿고 썼는데 정말 나는 아무 의심한 적이 없는데 이걸 썼더니 생리불순에 생리양이 감소하고 통증에 염증에 뭐 난소 혹에 PMS라고 막 증후군까지 정신까지 이런 피해가 생겼더라. 근데 희한하게 난 그 생리대만 쓰면 이래라는 게 하면서 밝혀진 거예요. 자, 볼게요. 2018년도 기사입니다. 자, 2018년도에 우리나라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깨끗한 나라, LG, 웰크론, 유한킴벌리, P&G. 자, 이 5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몇 군데가 걸렸을까요? 몇 군데? 아, 진짜 나쁜 회사 나 왜 저렇게 만들어서 했겠죠? 예, 다 아시죠? 4군데가 걸렸습니다. 깨끗한 나라, 유한킴벌리, LG, P&G. 그러니까 다 걸린 거예요, 다. 그 제가 언뜻 기억날 때 제가 막 사용은 직접 안 했지만 좋은 느낌 화이트 위스퍼 셋 중 하나였어. 무조건. 좋은 느낌 화이트 위스퍼. 그죠? 자, 근데 유일하게 안 걸린 데가 어디예요? 웰크론 헬스케어라는 회사. 예즈미 만들던 회사만 유일하게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시크릿을 만드는 웰크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서 시크릿이랑 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우리 생리대가 아니라 100% 오가닉. 자, 100% 오가닉인데 이 마크는 한국에서 만든 마크가 아니라 기능이 좋대요. 성능이 좋대요. 물론 유기농인 경우에 일반 그 화학보다는 성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안전성과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유기농 중에서 성능까지 아주 업그레이드 시킨 이 외국에서 인정한 이 인증 마크가 왜 좋냐면요. 농약, 화학 비료, 토양까지도 검사를 해서 유기농 마크를 받아요. 굉장히 까다로워.
바로 이 유기농 마크를 받은 생리대. 우리 웰크론 시크릿 생리대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특히 아이의 출산을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또 아시죠? 대부분 암이 여성암들은요 다 부인과 질환이에요. 그럼 이 생리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도 하지 말고 시크릿 생리대 쓰자. 네,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바로 가습기입니다. 생활용품이 살인 도구였다. 아, 이것도 너무 슬프고 무서운 얘기죠. 자, 사실 케미포비아인데, 네. 케미포비아가 시작된 게 가습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1년도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첫 사망 신고가 2002년도였대요. 그럼 가습기를 여러분이 쓸 때 매일 쓰나요? 겨울에만 쓰나요? 겨울에만. 네, 겨울에만 썼겠죠. 겨울에만 썼는데 이게 막 바로 티가 난 게 아니라 무려 10여 년이 넘게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습기를 보통 누가 쓰죠? 가습기? 몸이 안 좋거나 약해졌거나 아이들이거나 유아거나 노인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분들에게 뭘 줬다? 네, 독약을 줬다. 무려 1,500명이 넘는 분이 현재 돌아가셨고요. 1,500명. 그리고 이게 사망자가 이 정도인데 그 후유장애 남은 분은 더 심하다 그래요. 특히 어디? 폐는 아시죠? 회복이 안 되는 거.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됐죠? 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 물질을 섭취할 때 두 개가 문제가 돼요. 음식과 공기. 그럼 폐 아니면 위가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약한 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폐질환으로 후유증과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폐해 컸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유 너무 좀 슬픈 일인데 왜 우리나라가 컸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승인했대요. 네.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약간 위험하죠. 뭔가 알려지지 않은 걸 제일 먼저 한다는 건 굉장히 당장은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가 컸고요. 또 피해가 이게 참 운도 없었던 게 이 원료는요. 사실 원래 쓰고 있었는데 접촉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접촉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아무 피해가 없지만 증기로 흡입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 CMIT, MIT죠. 네. 그래서 당연히 시크릿, 치약에도 쓰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 쓰이는데 당연히 시크릿 제품, 전 제품에는 이것들이 트리콜로산 얘네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치약 샴푸. 이건 느낌 오시죠? 계면활성제. 제가 이제 계면활성제 강의 때 했으니까 가볍게 할게요. 계면활성제가 우리 피부를 자극하고 또 몸에 들어가서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더라.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드, 소듐 라우리스 설페이드, 기타 등등등. 그래서 안전한 계면활성제, 자극이 없는 계면활성제, 부작용이 없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이왕이면 쓰자라고 하는 거죠. 자, 시크릿 샴푸, 바디워시, 치약, SLS 프리 써있죠. 네. 그래서 사실 시크릿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안 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장 기본이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자, 이 그림이 딱 나오니까 제가 화면은 안 보이지만 눈이 막 커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섯 번째 술이겠구나. 예, 술 아닙니다. 술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주가 이렇게 많은데, 자, 소주를 제가 화면은 잘 안 보이니까 술을 나는 많이 먹는다. 나 술 자신 있다. 저요. 자, 기준. 3병 이상. 계신가요? 3병 이상? 아무도 없네요. 네, 3병 이상 드신다. 계신가요? 아, 차마 못 쓰겠죠? 우리 일하는 데니까, 예. 그래도 이제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나는 소주 2병 미만이다. 2잔도 못 먹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소주 2잔. 못 드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네네네네네. 저는 2병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2병 정도 먹는데, 술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소주를 2잔도 못 먹는, 저요 하시는 분들 다 잘 드시게 생기셨는데, 못 드시는 이분들께 제가 이 술 대신, 다른 걸 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재밌는 거. 자, 소주는 몇 밀일까요? 소주는
360ml입니다. 360. 소주 잔은 몇 ml일까요? 소주 잔. 네. 소주 잔은 50ml입니다. 30인 줄 알았어요. 저도 30인 줄 알아요. 50이에요. 그래서 7, 5, 35. 7잔 먹다 보면은 10ml, 20, 뭐 남겠죠? 근데 꽉 안 따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다 보면 7잔 따르면 반잔 남어.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아, 모자르다. 한 병 더. 자, 이게 전략이죠. 그래서 50ml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용량이 중요합니다. 자, 소주 2잔을 안 드시는 여러분께 제가 다른 거 2잔을 드릴 거예요. 바로 요거를 2잔 드시면 됩니다. 퐁퐁. 퐁퐁 2잔을 드릴 거예요. 드실 분. 드실 분. 안 드시죠? 네. 말이 돼! 으악! 막 이러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제를 먹고 있는데 1년 동안 먹는 잔류 세제는 소주 2잔입니다. 평균. 평균. 네, 지금 먹고 계신 거예요. 지금 먹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는. 아,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자,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요건데, 자, 볼게요. 브리티시 워싱. 자, 유럽과 외국 케이스, 미국은 좀 아닌 것 같고 유럽 케이스예요. 유럽의 설거지를 영상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영상을 못 올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걸 해야 돼서 영상을 못 올려서 캡처를 했는데, 자, 보세요. 자, 물을 틉니다. 그리고 접시를 닦아요. 뭐 스파게티 막 이렇게 닦아요. 물로 헹궈요, 접시를. 자, 그 다음에 구멍을 막고 물을 담습니다. 그 다음 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담급니다. 이렇게 담근 다음에 세제 솔이라는 걸 써요. 우리처럼 수세미를 안 쓰고 솔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막 헹궈요. 자, 그 다음에 건지거나 혹은 그냥 물 속에 담궈요. 제가 여러 개 봤거든요. 자, 그 상태로 놓거나 혹은 이렇게 옆에 건집니다. 자, 그 다음 어떡하냐?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닦습니다. 행주로. 네. 자, 끝. 이게 끝이에요. 네. 다시 이게 T타월, DC 타월이라고 하는데 행주 같은 행주인데 이 상태에서 닦아서 그냥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럽이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죠. 음식 드셨죠. 다 이렇게 닦은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닦은 거. 제가 오늘 제일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었어. 자,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모든 유럽 사람은 이렇게 닦습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의 설거지를 보면 어떨까요? 오마이갓 이래요. 오마이갓. 미친 거 아니야? 왜 접시를 물로 닦어? 이런 거예요. 모든 유럽이 이래요. 모든 유럽이.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놀란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한국의 설거지를 보고 야, 은정사님 정답. 현주사님 정답. 네. 바로 물값 비싼 것도 맞아요. 영민사님 둘 다 정답. 물값은 우리나라의 2배에서 4배 정도 하고요. 2배에서 4배. 그리고 석회수예요. 석회수. 그래서 접시를 이렇게 닦으면 하얗게 소금처럼 낍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닦는데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뭐가 세제가 안 나올까요? 자, 다시. 한국은 이렇게 닦습니다. 우선 세제 얼로 붙여? 수세미에 뽁뽁하죠? 그 다음 이렇게 닦죠?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물로 헹구죠? 자, 이게 한국식. 자, 둘 중에 뭐가 세제가 더 많이 남을까요? 세제. 예. 뭐 제가 괜히 물어봤겠습니까? 한국식이 세제가 훨씬 많이 납니다. 충격. 저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모든 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방 세제는요. 다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실제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워낙 세제를 많이 써서 잘 헹구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형광물질 세제 넣어서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남아 있고요. 접시에. 이거 물로 완전 빡빡 닦은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고요. 실제 음식을 담았더니 이렇게 남습니다. 밥, 반찬. 그러니까 두 잔 먹을만 하죠. 진짜 찝찝하죠. 실제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안전한 계면활성제를 먹자. 먹자가 그랬다. 안전한 계면활성제를 쓰자. 네. 이왕이면 이왕이면 슈각의 계면활성제가 뭐냐면 천연 식물성 계면활성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제품이 뭐 냄새가 향이 좀 강해요. 뭐 이런 호불호도 있긴 있는데 이 영상이랑 이런 거 보고 나시잖아요. 그냥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시크릿 거 쓰게 돼요. 네.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실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물 1리터에 1ml입니다. 물 1리터에 1ml. 물 1리터에. 그럼 보통 이 가스 이게 세수 이거요. 보통 한 2리터에서 4리터, 큰 거는 6리터 뭐 이 정도 된다고요. 대충 한 2, 4리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짜봤어요. 꾹 한번 누르면 얼마나 나와요? 딱 2ml 나와요. 그래서 물로 헹구고 물을 채운 다음에 한 번 펌핑이나 2번 펌핑 하고 닦고 물로 헹구고 그다음 뭘로 닦아요? 그다음 물로 끝내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걸로 닦으면 행주인데 행주도 더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거 키친타월. 시크릿 키친타월 먼지도 안 나고 좋죠? 자,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집에서 하도 같이 사는 여자가 설거지 안 해가지고 다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막 통풍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로 이렇게 하자.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개메라스는 못 쓰나. 딱 검색해 보시면 타 아기 젖병 세정제용입니다. 네. 아기가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알키글루코시드와 알킬디메티아민옥사이드를 쓰고 있더라. 먹을 수는 있는데 먹어도 그래도 퐁퐁보단 낫더라. 네, 진짜 믿음이 가죠? 네, 그래서 너무 안전한 좋은 우리 시크릿 세제 많이 추천하시고 많이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 아시는 바로 세제 우리 세탁입니다. 세탁.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집안에서 요즘 특히 스파 건조하니까 막 널으시죠? 자, 집안에서 빨래 널렸다가는 곰팡이 세균, 습도 때문에 그리고 천식 알레르기 발암물질, 자녀 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집안에서 세제 넣는 거 좋지 않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안 좋고 실제 남아있는 세제가 pH를 높여서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더라. 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뭘 쓴다? 안전한 거 쓰자.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제품들이다? 시크릿 제품이다. 자, 쭉 보면요. 민슬로 시럽부터 계란부터 가습기, 파라벤, SLS 최근에 그 매트리스도 나왔죠. 라돈.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었는데 막 10년, 20년 막 썼는데 이렇게 됐죠. 뭐 펑펑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무섭다. 정말 알아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있죠. 또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3D 프린터. 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이 왕창 썼는데요. 지금 다 막 암 걸리고 실제 이렇게 멋진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애들이랑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썼는데 3D 프린터의 그 냄새 맡고 연기 거기에 있는 그 가루들 때문에 이렇게 암에 걸리더라. 그래서 뭔가 이런 새로운 거를 하고 위험한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 제가 책의 문헌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지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만 위험을 인식할 뿐 그 문제들이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상황은 인식하거나 무시한다.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위협의 그림자, 즉 보이지 않는다. 알 수 없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위험한 물질들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노출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참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레이첼 카스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 써 있는데 환경운동가세요. 50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케미포비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너무 지금 무서운 세상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시크릿 생필품은 시크릿 건강식품은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세이프티, 이터널 세이프티, always safe, continue safe, reliable, essential, true, worthy, safe. 제가 이거 해석을 써놨는데, 네. 하여튼 꾸준히 유지가 되는. 네?
앞에 글자 따니까 시크릿. 잘 만들었다, 그죠? 네,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네, 이런 제품, 이런 우리 서비스, 우리 최고의 시크릿입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시크릿 통해서 많은 분들 함께 건강하고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40분이나 했네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